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사적인 인연을 핑계로 고가의 선물을 수수해도 모른 척 넘어간다면 사정기관은 왜 존재하며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국가 수반,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사정기관 수장 출신 대통령부터 가장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형해화도 모자라 희화화시킬 작정입니까? 윤 대통령의 사전 녹화 대국민 사기쇼를 설날 당일 오전 재방송한 땡윤 방송사의 눈물겨운 충성도 목불인견이 따로 없습니다.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진행자를 불렀습니까? 구차한 물타기로 넘어갈 생각은 당장 접으십시오. 어차피 용산 참모들 무능 수준은 구렁이만도 못 돼 담도 못 넘어갈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농객을 청와대로 불러 탄핵을 오래된 기획이라며 꼼수의 변명을 늘어놨던 일까지 떠오릅니다. 애초에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들이밀며 공정과 법치를 부르짖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원래 스타일대로 결자해지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빠져 눈과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참모들이 당황했지만 대통령이 차분하게 답했다면서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나왔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었던 답변은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풀렸습니까?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특별 대담의 제목은 대통령실을 가다였습니다. 94분 방송 분량에서 대통령실 소개에 20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2년째 건너뛴 기자회견을 대신해 마주 앉은 대담 진행자는 조그마한 백에 대해 묻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네. 이 사건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떻게 접근했는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의아한 점은 이 시계 몰래카메라를 작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김 여사가 왜 받았는지, 받은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여당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뿐 야당에서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사안은 더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직접 당사자를 앞에 두고도 정말 사퇴를 요구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 정작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질문도 없었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지난 2019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KBS와 단독 대담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이름은 어제 대담과는 다른 대통령에게 묻는다였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편치 않았지만 국민을 대표한 자리에서 질문에 성역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이 사전 원고도 리허설도 없었다며 진솔한 입장이 잘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는 정책은 관심 없고 명품백만 관심이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함을 해소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담이 끝났지만 국민들에게는
도돌이표로 돌아온 똑같은 질문만 남았습니다. 명품 가방과 관련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계속되는 갈등은 국력 낭비처럼 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걸 묻지 않고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만 듣게 된 대담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실과 KBS가 함께 받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을 진행하면서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파우치라는 표현을 강조해 논란을 일으켰던 KBS 박장범 앵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KBS 9시 뉴스 진행자인 박 앵커는 어제 뉴스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어제 대담 이후에 난데없이 백이냐 파우치냐 이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명품백을 왜 명품백이라고 안 부르냐는 말을 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정말 그럴까? KBS가 배경화면으로 띄워 보여준 것처럼 뉴욕타임스는 디올 파우치라는 표현을 제목 등에 썼습니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만남을 요청했다고 쓴 대목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명품백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보면 디올 핸드백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썼고 기사 첫 문장에는 $2,200짜리 호화 디올 핸드백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사에선 계속 핸드백 또는 백 같은 표현이 쓰이고 파우치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로이터나 타임지 등 다른 유력 외신들에서도 디올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확인됩니다. 일각에선 해당 제품의 크기와 가격 등을 봤을 때 파우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품 파우치라고만 했어도 될 걸 외국 회사의 조만한 백이라고 부연한 건 의도적 축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앵커는 대담 당시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선물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주었다, 받았다 같은 표현 대신 놓고 갔다는 단어를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어제 KBS를 통해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특별 대담 프로그램과 관련해 공영방송 KBS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라는 KBS 내부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이 박장범 앵커를 환대하며 시작된 100분 대담은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위한 한편의 쇼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KBS 본부는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9시 뉴스 시청률이 높다며 축하했는데 놀리는 거냐며 KBS 9시 뉴스 시청률은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후 처참하게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대담은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 땡윤방송으로 전락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변명만을 담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질문조차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애써 축소했고 가방 반환 계획이나 사과 및 조사 여부에 대해선 묻지도 않았다며 부부싸움 안 했냐는 질문은 KBS 앵커의 수준과 자질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홍보와 변명으로 점철된 대담을 보며 국민들이 KBS를 뭐라 생각했겠냐며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던 독립과 공정성이냐, 낙하산 박민과 그 수하들은 공영방송을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KBS 사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이 시청률 8.7%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통령실이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습니다.